네, 어저께 그 서울역과 그 남양동 일대에서 윤석열 퇴진하는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그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박근혜 퇴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냐가 초점이겠습니다. 먼저 집회 규모를 보면요. 이 경찰은 이제 집회 규모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이제 보수 단체의 경우에는 경찰이 이 3만 2천 명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퇴진 집회는 1만 6천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경찰의 추산에 따르면 윤석열 퇴진 집회보다 보수단체의 집회가 더 훨씬 규모가 2배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참석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언론 보도의 사진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게 되면요. 원래 예정된 집회 장소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경찰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집회 인원이 늘어났다는 거고요. 예, 여기를 이제 보면은 뉴시스에서 공개한 사진입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이 경찰이 추산한 16,000명은 아니다. 상당한 규모로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오마이뉴스를 보더라도 역시 사진만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온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약 40만, 50만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 어떤 10만 단위는 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집회가 10만 단위가 넘으면은 사실상 그 이제 인원수를 센다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집회 현장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게 이제 민주노총 관계자가 찍은 영상. 예. 이 영상을 보더라도 최소한 10만 이상, 그러니까 뭐 10만이든 20만이든 30만이든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숫자 보면 이 정도로 이제 그 많이 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할 것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집회의 동력은 무엇이고 또 향후에 또 이러한 정도 규모가 더 확대될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집회를 주도한 단체는 촛불 승리 전환행동이고 여기에 이제 김민우 이분이 이제 그 상임 대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보게 되면은 자 이제 그 이 페이스북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페이스북에 의하면은 어, 이 단체가 오랫동안 차분하게 준비를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각 지역별로 윤석열 퇴진 집회를 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전국 결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어, 이번 행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그 연락책이라든가 기존에 모였던 사람들을 서울로 한꺼번에 모은 걸로 이렇게 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도 집회 일정을 보게 되면 10월 5일, 10월 5일에는 이제 그 고등학생들의 집회가 있다는 거고요. 11월 5일에는 그다음에 11월 12일에는 민주노총의 노동자 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19일 날에 다시 이 윤석열 퇴진 그 전국 집중 대회가 다시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회를 한 분들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이
국민의힘에 반대하는 사람들, 물론 여기는 친민주당 계열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비주류 진보 진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민웅이라든지 안진걸 전 참여연대 사무총장은 어떤 민주당과 진보의 사이에 있는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 민중민주당 참여였고 주권방송 참여인데 이런 쪽들은 이제 진보 진영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제적으로는 인원은 이제 지방 참여자가 전국에 집결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갔다 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 일반 참여자도 꽤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력을 볼 때 이게 일회성이 아니다. 일회성이 아니고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어제 집회에 왜 그 다수의 진보는 참여하지 않았나? 무관심 혹은 흐름을 타지 못했을까? 뭐 주로 이제 민주노총이라든지 진보정당이 되겠죠. 먼저 이제 배경을 보면은 이렇게 조국 파동에서 보면 조국을 옹호하는 세력과 조국을 이제 그 반대했던 이러한 세력들인데 이러한 이제 그 중에서 진보 대 민주당, 뭐 이제 정의당의 행보에 대해서 이제 많이 그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조국을 옹호하려는 민주당과 이제 조국에 대해서 뭐랄까 비판하는 이 진보 진영, 그다음에 진보 내부에서도 조국에 대한 의견이 달랐죠. 그래서 이게 어, 진보와 친민주당이 하나의 반윤석열 동력을 형성하기에는 미약했다. 지금 아까 나온 이 김민웅 교수도 이 조국 파동 때 이 조국의 편을 들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촛불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지만 문재인 정권이 이렇다 할 개혁이나 뭐 친노동 정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이나 문재인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측면에서 제가 윤석열 반대, 윤석열 퇴진 투쟁에 시큰둥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일부 사회진보였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대선 때는 모호한 태도, 해석에 따라서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러한 형태를 보이겠죠. 민주당이 너무 싫기 때문에 뭐 차라리 민주당 쪽이 떨어진 게 낫다. 이런 논리까지 진보 진영 일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진보 진영과 민주당 쪽이 같이 하는 그런 그림 이런 것들은 이제 나타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의 배신을 겪은 진보가 이제 윤석열 퇴진 투쟁이 결국은 친민주당 아니냐. 그리고 여러 가지 그죠? 의혹이 많죠. 여러 가지 의혹으로 둘러싼 이재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조건에서 진보 진영은 그 복잡한 감정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윤석열의 그 반노동 정책이 분명화됐기 때문에 이번 집회 이전에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의 저항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얼마 전에 노동자 대회를 했었고 그때도 이제 거의 6, 7만 최근 10년 이내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모여서 윤석열의 노동 정책을 비판했고요. 이제 11월 12일 날에 전국 노동자 대회가 예상돼 있고 또 민주노총이 중심으로 해서 12월에는 민중대회가 예상돼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노동자 민중 진영에서는 이번 집회와 별개로 윤석열에 대한 노동정책을 비판하고 더 나아가서 윤석열 퇴진 투쟁으로 가는 그러한 로드맵이 원래 먼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제 노동자 민중의 이러한 저항과 현재 어저께 나타난 주로 이제 그 일반 시민, 그죠? 일반 시민이나 반 윤석열, 반 국민의힘의 흐름이 합쳐진다면은 이제 박근혜 퇴진 투쟁 초기의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도 이제 민주노총에서 수차례 노동자대회와 민중대회를 열었고 그 민중대회에서 노동 농민열사가 나오면서 이것이 이제 그 노동자, 농민, 시민이 함께하는 투쟁으로
확산됐는데 역시 이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퇴진 투쟁에서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문재인이 됐는데 이들이 이거 성과를 다 가져가고 노동자나 농민, 진보정당은 사실상 빈손이 됐습니다. 그럼 그 배경이 뭐냐 할 때 결정적으로 민주당은 양당제에 안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수구 보수와 돌아가면서 정권 교체를 하는 거. 이거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공생 관계에 있다. 요번에 안 되면 다음에 자기들이 또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도권이라든가 호남 같은 데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항상 되는 거고, 국민의힘은 이제 영남 중심으로 항상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양당제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생 관계이기 때문에 진보 정당이나 노동자 세력이 이 정치 세력화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사회주의 정당이나 이런 정당들이 나타나는 것을 견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소선거구제도 역시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도 2012년에 민주당이 선거연합 당시 이 통합진보당에게 약속했지만 실제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체적으로 볼 때는 진보정당이 이 분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노동자들이 이제 고령화되고 있죠. 87년 대투쟁의 노동자들이 노동자 투쟁의 약화로 인해서 결국은 노동자 민중 진보 정당이 이러한 보수 양당 체제를 깰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 그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윤석열 투쟁을 통해서 박근혜 퇴진 투쟁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냐. 그래서 지금 현재 조건으로 보게 되면은 현재 조건으로 보게 되면 어, 진보 정당이나 그 민주노총 이러한 세력들이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윤석열이 퇴진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어떤 독자적인 주도권이나 성과를 가져가기는 되게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이 투쟁의 성과가 불완전한 개혁을 하는 민주당에게 돌아갈 때 예, 윤석열 퇴진 투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참여해야 되나 이런 건데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노동자 민중 진영 자체는 독자적으로 노동악법이죠. 노동악법이나 이런 문제, 민중 생존권 문제로 윤석열 반대 투쟁에 참여해야 될 그 자체의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함에도 박근혜 때와 유사하게 이러한 윤석열 퇴진 투쟁에 있어서 노동자 민주노총이나 진보정당이 그 주력을 형성하거나 선두를 형성해서 주도권을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독자적인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같이 결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일단 결합하게 되면 박근혜 때도 보더라도 노동자 민주노총 이런 진보 진영의 그 활동력이라든가 조직력이 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투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박근혜 투쟁 때도 이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진보 진영과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시민 진영이 서로 이제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면서 반박근혜 투쟁을 이끌어 왔는데 향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아직 이번에는 시민 진영, 시민사회대 진영이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민사회 진영,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기에는 윤석열이 명백하게 확실하게 큰 잘못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잘못이 없기 때문에 참여연대나 뭐 이런 데서 참여하기에는 아직까지 명분이 부족하다. 그렇지만 이후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노동자 민중 시민의 반윤석열 투쟁이 전개될 가능성이 많은데 어쨌든 그러한 투쟁이 성공하더라도 결국은 그 성과가 다시 민주당으로 가는 이러한 한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2024년 2024년 총선에도 결국은 이러한 손익계산서가 나타날 텐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자나
진보 진영은 이 반윤석열 투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시민들의 다수, 국민의 다수가 지금 반윤석열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결국은 문재인 정권한테 배신당한 이러한 그러한 과거의 과제를 어떻게 이번에는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